두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봉건제와 장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봉건제라는 게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봉건제에서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장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원들이 있대. 장원이라고 하는 이 곳에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봉건제 한번 같이 배워보러 갑시다. 자, 교과서는 73페이지를 피면 되고요. 73페이지에 보면 봉건제의 형성이라고 해서 이 봉건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봉건제라는 건 우리가 한번 중국에서도 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봉건제에서는요, 처음에 각 지방의 유력자라고 하는 건요, 지방의 유력자라고 하는 건, 자꾸 이게 눌리네. 지방의 유력자라는 건 지방에 힘 있는 놈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장을 한대요. 그리고 기사 계급이 되었는데 이 기사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한테 주군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은 거야. 그리고 그 주건들은 충성과 봉사를 약속한, 서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서약한 기사에게 토지, 땅을 주는 거야. 우리 중국에서 봉건제 배울 때 비슷하게 배웠습니다. 자, 왕이 땅 떼어주고 거기 네가 알아서 다스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주군이라는 기사가, 더 센 기사가 땅을 나눠주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대신에 넌 나한테 충성과 봉사를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요게 이 과정에서 주군과 그리고 이 봉토를 받은 봉신이 나눠지게 되죠. 주군과 봉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군과 봉신입니다. 이 봉신과 주군이 있는 이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불러요. 주군과 종이 있다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봉건제의 구조야.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에서 가져가야 할 봉건제의 구조이고요. 이 봉건제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주군과 봉신이 있고요. 이 주군과 봉신이 주종관계로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군과 봉신으로 이루어진 이 주종관계는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진대. 이것도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2개. 자, 여기 구조는 주종관계고요. 얘네들의 서로의 관계는요, 쌍무적 계약관계로 이루어진대. 쌍무적 계약관계랑 얘네들이 어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서로가 땅을 주거나 혹은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안 주거나 혹은 충성과 봉사를 서약한 기사가 봉신이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래서 봉신이라도 절대 주군을 떠날 수 없는 게 아니고 주군을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야. 이 주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물론 그런 의리상 안 좋겠지만 결국 이렇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계약 관계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황제가 있고요. 혹은 국왕이 있고요. 혹은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도 봉건제에서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이 사람들이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봉토를 수여해요. 그리고 보호를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후들은요, 이렇게 수도원장이나 대주교도 비슷합니다. 충성과 군역이라고 하는 건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전쟁 날 때 군대를 보내야 돼. 자, 만약에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안 보내? 그럼 이거 계약 파기. 그래서 황제랑 제후는 이제 완전 남남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중세 유럽의 봉건제입니다. 완전 계약 관계죠. 자, 이거 우리가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 우리 옛날에 주나라에서 배울 때는 옛날 중국의 주나라 봉건제에서는 비슷하게 땅을 나눠주고 대신에 군대를 보내거나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단 얘네들의 차이점은 얘네는 혈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들이거나 혹은 삼촌 조카거나 혹은 형 동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서로 이걸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이가 나빠지는 거지.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런데 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서는 쌍무적 계약 관계로서 서로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 관계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야. 얘네가 갑이더라도 을에게 제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후는 언제든지 이걸 관계를 끊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도 여기 있는 주군들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봉신들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중세 유럽의 봉건제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후들은 참고로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은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공작님 혹은 후작님 혹은 백작님 이렇게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공주님과 왕자님의 이야기 같은데 공작 미친 후작을 길들이고 말았다. 어느 백작 영예의 이중생활.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주님과 왕자님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그런 로맨스 소설 같은 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작, 백작, 후작들이 이 봉건제에서 주군과 봉신 사이에서 봉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얘네들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뭐가 있냐면요. 이 주종 관계에서 얘네들은 주군과 봉신이 서로 땅을 나눠주고 네가 알아서 다스려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그래서 진짜 알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봉신은 자신의 영토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실상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봉건제의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구조가 되고요. 봉건제의 구조는 주군과 봉신으로 이루어진 주종 관계로서 이 주종 관계는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구조이고요. 봉건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봉건제에서는 봉신이 주군의 간섭 없이 각 지역마다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서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보면 우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그때 뭐라 했냐면 이거 또 보게 될 테니까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냐면 진시황이 군현제랑 봉건제 중에 뭘 할까 선택하다가 진시황은 군현제를 하고 봉건제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비교했었습니다. 자, 그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배우게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곧 왕이야. 그래서 지방은 제후입니다. 자,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지방 제후가 권력을 분산되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 중에서 지금 봉건제는 제후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 지방 분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왜? 봉신은 자기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왕처럼 통치할 수 있었고요. 주군은 거기 봉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제는 지방 분권이다라고 설명하게 되죠. 자, 그럼 학습 목표 중에 여기는 됐다. 봉건제의 구조와 특징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세요. 자, 이제 보러 갈 것은 장원의 구성원의 특징입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장원이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걔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장원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봉건제에서 봉건제에서 어이구 이게 왜 이러니? 어이구. 봉건제에서 주군이 있었고요. 봉신이 있었죠. 이 봉신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 봉신은 자기가 받은 땅 안에서 자기가 왕이라 했죠. 그 자기가 받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봉신은 자기 땅에서는 영주가 되게 되고요. 영주는 그 지역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주는요. 이 장원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장원은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대요. 자급자족은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요즘 말로는 뭐 내돈내산 정도가 될 것 같아. 내돈내산. 그래서 이 장원 안에서 나온 걸로 다 먹고 사는 거야. 외부에서 사오는 건 거의 없어. 이 장원 안에서만 거의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지은 걸로 장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원의 특징이 되었고요. 자, 그럼 장원의 구성원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는 장원의 구성원들을 보는 거죠. 봉신이 받은 영지 안에서 그 영지의 주인이 되는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장원의 구성원. 첫 번째, 이 장원의 대빵 영주야. 자, 이 영주는요. 봉건제의 신하는 아까 말했죠. 봉신이었어요. 봉신이었고요. 이 장원의 주인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이 봉신은 계약에 따라서 쌍무적 계약에 따라서 의무가 있었죠. 전쟁이 나면 주군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성원 영주였고요. 자, 두 번째 구성원을 볼게요. 자,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건 종교였어요. 지금 이 단원에서 계속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는 종교입니다. 이 전 지역 장원을 다스리는 영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성직자였습니다. 이 성직자는 장원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교황의 대리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모든 인간 세상에서 모든 장원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장원의 교회를 관리하게 되는 게 이 성직자였습니다. 이 성직자들도 꼭 있었고요. 자, 세 번째 구성원은 기사입니다. 아까 영주가 전쟁이 나면 기사들을 이끌고 출정한다고 했죠. 기사들은 그래서 평소에 무술을 훈련하고요. 전쟁 나면 참전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맨날 말 타고 싸우는 연습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네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노야. 자, 농노는요. 농민과 노예가 합쳐진 거야. 자, 농민이면 노예고, 농민이면 농민이고, 노예면 노예지. 뭔 농노야? 이게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노는요, 농민적인 특징도 있고요, 노예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뭐가 농민적인 특징이냐? 농민적인 특징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는 있어요. 어떤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랑 다른 점이 이거야. 노예는 이거 안 됩니다. 자기 재산 못 갖고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노예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간다는 건 나 여기 영주 싫어. 난 다른 지역 영주한테 갈래 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노들은요. 영주의 재산과 같습니다. 이 영주가 허락해야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영주의 허락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럼 영주가 가서 잡아옵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추노라고 하던가 잡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의 밑에 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일하면서 뭘 하냐? 부역, 일하고요.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농노의 가장 큰 특징은 농민적인 특징과 노예적인 특징이 함께 있고요. 이들에게 농민적인 특징이라는 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거주 이전, 그러니까 이사할 수 있는 자유는 없고 계속 영주에게 예속되어서 부역,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게 이 농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장원의 구성원이었고 장원의 구성원들은 영주, 성직자, 기사, 농노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걸 교과서에서 살펴보게 되면 장원의 구조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장원. 자,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는 장원이다. 이 봉신은 장원의 영주가 된다. 영주.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장원은 영주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자,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다. 농노는 여기 있죠. 고대 노예와는 다르다. 뭐가 달라?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노예랑 같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다. 예속이라고 하는 건 영주에게 잡혀 있다는 거야. 영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영주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영주 직영지, 영주의 땅에서 일해야 됐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됐다. 이런 게 농노의 특징입니다. 농노는 그래서 농민과 노예가 합쳐져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는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막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주에겐 노예 같은 존재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 교과서 7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영주의 영지, 장원의 간단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구성원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봉건제의 구조와 특징도 봤고요. 장원의 구성원의 특징을 봤습니다. 장원 구성원의 특징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주, 성직자, 기사, 농노라고 하는 이 4 구성원을 얘기했고요. 이 4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